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5일 눈 내리는 날의 시황 그리고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추이부터 한번 보시면, 당일 추이 오늘은 어저께 만기 이후에 그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막판에 매수로 돌았어요. 그죠? 막판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돌려서 좀 땡기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죠? 지수도 이따 차트 볼 건데, 반등이 나온 자리는 외인이 선물을 돌리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막판까지, 그리고 개인, 그리고 기관 금융투자, 투시는 막판에 돌았고, 개인 기관 금융투자는 계속 오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기금이 좀 매수해주는 흐름 나왔고요. 다음은 현물 볼게요. 현물 보시면 개인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1986억 정도, 그리고 연기금이 670억 정도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 기관 금융투자 투시는 오늘 코스피를 좀 매도하는 흐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1800억, 438억, 514억, 335억 정도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좀 샀고, 투신 사고, 근데 외인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은 매도. 어저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무리하게 만기날 좀 땡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만기날 땡긴 다음 날은 조금 갭이 뜨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리하게 땡겨놨기 때문에. 갭이 뜬다는 얘기는 미장이 좀 괜찮았다 그러면 갭이 떠서 밀리는 거고, 그냥 갭이 하락해서 오늘처럼 살짝 밀리는 이유는 미장이 좀 약한 데다가 어차피 뺄 건데 미장 핑계대고 갭으로 누른다, 그래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 불확실성 감안되면서 프로그램까지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만기날 다음날, 만기날 오렸다 그러면 종가에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셔도 전략적으로 통계적으로 괜찮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단 우선 종목,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부터 보면, 삼성전자 보시면은 어저께 막 뚫을 것처럼 했지만 이거 나가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어제의 시세는 잊어라. 선물도 마찬가지. 만기날의 시세는 잊으셔야 되고요. 만기날의 종목의 흐름도 잊어야 됩니다. 오늘 어저께 막 땡겼던 외인 기관 다 오늘은 매도를 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제 시황은 뭐다? 박스예요. 돌파하지 못한다. 강력하게 돌파할 생각은 현재 없어 보인다. 무조건 3월달까지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2월 말, 3월 중순, 3월 초 무조건 박스. 현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대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건 나가리다 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박스, 현재는 계속 박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44,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눌림에 사봐도 돼요. 근데 지금 막 돌파된다고 고점에서 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눌림에 아시겠죠? 눌림에 사보시고 고점 돌파에는 일단 포기를 하시고요. 포기가 아니라 고점 돌파에 따라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SK하이닉스 보죠. SK하이닉스는 이런 흐름입니다. 얘도 이제 삼각을 만들어가면서 쉬고 있는데, 변곡에서, 그죠? 분봉으로 보면 확실해져요. 좀 더 삼각 60분으로 볼게요. 60분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외인도 이틀 연속 팔기 시작했고, 기관이 오늘 좀 팔았습니다. 다행히 월요일날 조금 땡겨준다, 보합까지 만들어준다, 그럼 더 좋겠지만, 월요일날 보합까지가 아니라 이 가격을 깨지고 지난번에 저가인 72,500원이 깨진다면 매도.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파시면 돼요. 이렇게 파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네요. 고개 깨지면. 그리고 단기 반등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오늘 흐름에서 보면 종목들이 다 그래요. 특히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 그랬고.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보면 얘도 막 강하게 갈 것 같지만 추격사인 나간 적은 없어요. 조정에 사보시거나 그렇게 해라. 근데 이틀 연속 외인 기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월요일날 얘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까지예요. 여기 어디 10만 한 5천원 깨지기 전까지는 받으셔도 돼요. 깨지면 포기하십시오. 깨지면 또 얘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네요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10만 5천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종목들 봤고요. 다음으로 보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상위 종목 여전히 기간은 계속 죽어라 매도, 외인은 매수.
기간 매도 해갖고는 이 종목 못 올라가요. 그죠? 7만원 깨지기 전에 눌리면 잡아봐도 되고 75,000원이 종가상 넘어가면 추격해서 사도 된다. 근데 아직까지 완벽한 수급은 없다.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 하락.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 하락. 아직 수급이 없다. 그럼 뭐 아직 못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딱 명확하게 봐드릴게요. 질질 안 끌고. 신라젠 보시면 신라젠은 오늘 웬일로 아래 꼬리 달고 윗 꼬리가 달리는 초가 아니고 분인데 이상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신라젠이 미 아마케 표지 논문에 선정이 됐대요. 표지 논문에 선정. 팩사백 면역 전임상 미 아마케 표지 논문에 선정. 그러니까 미국 아마케 학술지에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표지를 장식. 미 아마케 학술지에 표지 장식, 속칭 표지 모델이 됐다라는 거예요. 표지 장식했다고 그 얘기 나오면서 일단 뜨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믿을 만한 건 안 되고 이걸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외인 기관은 여전히 계속 죽도록 팔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터지면서 어떻게 뭐 내일까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종가상으로 75,000원에서 종가상이에요. 끝나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워요. 표지 논문 학술지 표지 장식했다고 해서 강하게 간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근데 외인 기간의 수급은 없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시총상위 종목 중에 좀 재밌었던 건 뭐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이 외인 기간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인 W를 찍고 이렇게 해서 외인 기간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건 월요일날 조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사도 될 것 같아요. 9만원 이탈 컷 잡고 조정 들어오면 사가지고 돌파. 10만원 그냥 넘어가면 따라붙어도 될 것 같고 수급이 들어온 상태니까 여기 다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수급이 기간이 발딱 섰어요. 기간이 땡기는 좋아하는 종목인데 기간이 발딱 섰고 외인도 슬슬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큰 틀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해줬죠. 쌍바닥 주봉을 봐야 돼요. 이럴 땐 주봉을 보시면 그렇죠? 주봉을 보면 큰 그림에서 쌍바닥 찍고 우하향 했던 건데 아직은 못 넘고 짧은 흐름에선 요런 삼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요 삼각이 돌파된다. 그럼 10만 원이니까 돌파됐을 때 기본은 어느 정도 요 정도 가요. 요 정도 가니까 여기다 하면 11만 5천원 지난번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은 있다. 10만원만 넘는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들 한번 봤고요. 시총 큰 종목들. 선물 차트 보시죠. 선물 차트는 어저께 요거는 믿지 마라 나가리다. 어제 시세는 만갯날의 시세는 믿지 마라 나가리니까 라는 말씀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직 290에서 280 왔다 갔다 코스피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게 변곡에서 터진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변곡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럼 하방은 280 깨져야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고가는 290이 넘어야 돌파할 때 재차 시세가 나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2월 말 3월 초까지는 나가래가 될 수 있고 3월 말에 한번 또 재밌는 기대 3월달 돼서 그 일주일 사이에 만기주에 또 재밌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박스 재미없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달러 보면 오늘 1129원 10전까지 맞죠? 1129원 10전까지 갔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1135원 박스인데 1135원 뭐 지난번에 1130원까지 가긴 했지만 이 1135원을 마에 1135원이 넘어가면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채권도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1135원이 넘어가면 여러가지로 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 1135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외인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현물을 계속.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면 외인은 계속 일단 정리를 할 거니까 우리도 그때쯤 되면 갖고 계신 시총상위 종목들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어디서 깨지면 매도를 하셔라 정리 좀 하시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는 1135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보면 박스 계속 표시가 돼 있는 건데 그냥 이건 일부러 안 지웠어요. 박스 돌파된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2150, 2250, 2250은 아니고 위에가 2220 정도. 여기
2220에서 2160까지의 박스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다시.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따가 이제 해외 지수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코스닥. 우상향 계속 강력하게 지금 오늘은 살짝 신라젠이 올라주긴 했는데 시총상위 종목들 중에 가주 막 시세를 낼 만한 상황은 없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시총상위 종목의 제약바이오가 좀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강력하게 장대봉을 막 축축축축 내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장대봉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도 장대봉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찌글찌글 개별 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장은 개별 종목 장세. 근데 찌글찌글 잘 보시면 찌글찌글 올라갈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뭐 하는 거예요. 특히 시총상위 종목이 못 가기 때문에 찌글찌글 하다 보면 꼭 한 방이 있어요. 꺾일 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뭐 선을 이렇게 글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간다라고 해서 75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추세선을 보면, 그죠? 추세선을 보면 그렇게 거보면 이렇게 근다고 하면 750대까지도 한 번은 기대를 해볼 만한데, 강력하게 돌파돼서 막 날아간다, 이거는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에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하나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개별 종목 그리고 강력하게 막 테마가 막 100%, 200%, 300%씩 막 날아가는 종목이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20, 30%, 50% 하루 상한가 치고 며칠 쉬고, 하루 상한가 치고 며칠 쉬고, 이런 정도의 시장의 흐름, 그 개별주 돌아가면서 세력 형님들께서 오늘은 이 종목 그래서 30% 땡겼어, 오케이, 쭉 그 종목 버리고 다른 종목 다시 돈 넣어갖고 30% 땡기고 쭉 버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이 막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없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 한 달, 두 달 갔다 이렇게 다시. 개인들 힘들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쭉 한 달. 또 여기서 다른 종목 갖다 쭉 이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쭉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요즘엔 단타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흐름 보고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든지, 따라 들어가고 눌림에 또 받고, 이런 매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선물도 봐드렸고요, 코스닥도 봐드렸고, 또 해외 한번 봐야죠. 빠지면 재미없으니까 봅니다. 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실적도 뭐 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쭉 밀린 이후에 했는데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다시 밀리는 흐름은 나왔다. S&P도 보시면 60분인데 꾸역꾸역 가던 게, 그죠? 꾸역꾸역 가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게 슬슬 다시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더라. 오늘 장 이제 어저께 저가를 깨주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데, 일단 좋지 않은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돌파되긴 어렵고 옆으로 킬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조심해라, 그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한번 또 푹 꺾인다. 그래서 매도를 치실 분은 이제 위쪽에 반등에 치는 건 어려워요. 확인하고 들어가서 일단 매도를 빨리 좀 치겠다라고 하신다면 2700이 깨지면 그때 할 수 있어요. 202평 뭐 돌파됐다, 다 좋은 흐름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02평 돌파가 이게 윗골에 달았잖아요. 다 선물로 봤을 때는 윗골을 달았는데, 이게 꼬시는 것 같은 흐름이 좀 들어서 불행히도 강력하게 매수 시황은 지금 자리에서는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700 깨지면 매도, 아시겠죠? 2700 깨지면 매도, 그렇게 보시고. S&P 500은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나스닥도 지금 뾰족뾰족하게 모여있죠. 이게 상승 쐐기는 나중에 하락, 그죠? 그럼 상승 세게 해서 하락이 언제 따라 들어갈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이 추세가 깨질 때인데, 이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컷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이거, 그죠? 6840 정도의 지난번 고점, 지난번 지지된 저점, 지난번 지지된 저점이니까 그거 깨지면 하세요. 지수 6841 깨지면 매도.
6841깨지면 매도. 아셨죠? 그 전까지는 뭐 매수는 사실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네요. 매도 쪽으로 베팅을 해보시란 얘기 기억하십시오. 6841. 오일 볼게요. 오일도 뭐 왔다 갔다 눈치 보고 있는데 오일은 당분간 추세가 없어요. 박스. 지수 영향 받을 거니까 나중에 지수가 조금 더 꺾인다라면 그때 보시고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일은 지금 뭐 별 재미가 없어요. 어저께 뭐죠? 오일도 그죠? 안 좋은 지표 나와서 빠졌다가 지수 반등 나오면서 오일도 같이, 단지 오일은 고점을 넘었고 지수는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빠져 있는 상태고, 장중 단타 정도는 가능합니다. 뭐 저희도 추천을 드려갖고 이 부분에서 수익은 나긴 했지만 매도 수익이 그 정도, 장중에 단타 정도만 하세요. 오일은 강력하게 뭐 추세 얼마입니다 뭐 사세요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좀 더 그러면 지켜보자. 골드인데 골드 시황은 항상 동일합니다. 1300 1300.0 이탈 컷으로 매수 추세는 1300.0 04.5까지밖에 안 와서 매수를 못 잡으실 수도 있겠는데, 되도록이면 1300점 오면은 0 오면 매수를 하십시오. 그죠? 매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한 50틱 40틱 그러니까 50틱 정도 됐는데 50틱 컷 걸고 매수를 잡겠다 뭐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눌림의 매수, 돌파의 매수를 잡아도 나중에는 뭐 물량을 추가하시라는 얘기 드리겠지만 일단은 눌림 매수를 먼저 해보십시오.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치기는 전반적으로 어렵고요.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값이 자꾸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뭐 이런 데서 눌림의 매수 잡듯이 눌림의 매수, 그리고 돌파될 때 따라가도 되고 돌파될 때 따라가도 되고, 지금도 여기 돌파될 때 따라가도 되는데 너무 멀어 보여요. 그죠? 그러면 돌파시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확인하고 가세요. 1325.0 돌파되면 그때. 아시겠죠? 골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일단 시황을 말씀드리면 S&P 500, 나스닥, 뭐 다우 다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오히려 말씀드린 기준 가격이 기준 지수가 이탈한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짜봐라 이런 말씀이고, 오일은 조금 더 눈치를 볼 여지가 있으니까 박스 구간 일단 섣부르게 나서지 말고 관망. 골드는 1300.00 이탈 컷으로 무조건 눌림의 매수, 돌파 매수는 1325.0 돌파될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 지수는 당분간 2월 말 3월 초까지는 그냥 박스, 코스피는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으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표현 좀 그렇지만 빌빌거리고 있어서 강력하게 장대봉을 내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다. 역시 지금처럼 계단식으로 개별주 장세가 당분간 또 될 걸로 보인다. 셀트리온 SK에 돈이 들어온지 계속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야 가능하다. 이렇게 시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뭐 어제 못 먹고 어제 콜 3000배 3000%죠. 어저께 그러니까 30배 못 먹고 오늘 또 허탈해가지고 매매 못해갖고 하방으로도 못 드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 잡으시면 되겠고요. 놓친 기회 자꾸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단 복귀는 해야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됐겠고, 만기날 이렇게 땡겼으면 다음날 갭이 뜨든 갭 하락하든 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디서 매도를 잡아야 되고, 무리하게 땡긴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 전략 잘 세워 놓으십시오. 1년 뒤나 2년 뒤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역사는 반복되고요. 주식시장에 새로운 일은 없어요. 항상 다른 모습으로 올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원인, 본질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죠. 아시겠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시황TV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고요. 편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새로운 시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꼭 하세요. 월요일날 뵙죠.